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 오늘부터 공부하기를 같이 하게 될 탁쌤이라고 합니다. 자, 2차 함수는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로 두고 있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 함수라는 것인데, 그 2차식이 되어야 되니까 그 a라는 놈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게 이 기본적인 상식이죠. 2차 함수의 정의니까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분모에 1차수, 2차수 들어가는 것은 2차 함수의 형태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아니고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요거는 1차 함수의 형태고요. 그래서 2차식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차 항의 계수가 없는 경우 또는 상수항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는 2차식으로 봐서 2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2차식에서의 2차 함수에서의 x의 값이라고 있는데 요 x의 값이죠. 요 x의 값이 여기 있는 이 x의 값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x의 값의 범위는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수의 범위에서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차 함수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감소하고요. 이게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를 더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표를 그려서 확인할 수가 있죠.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함수 값을 찍어 볼 수가 있죠. 마이너스 1일 때 하고요. 1일 때 이 함수 값은요.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도 이 밑에 함수값하고 1일 때 함수값도 음수로도 서로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요. x가 커지면 이렇게 하방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감소, 다시 증가. 또 이 x가 커지면 밑에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면 증가죠. 증가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감소합니다. 자,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내려가는 게 감소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다 증가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형태가 이 아래로 블록이 되는 경우는 이쪽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함수값이 같고요. x제곱은. 그렇기 때문에 양수값으로 나오면서 양수의 두 지점을 찍히니까 함수값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거고요. 자,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요. 양수이든 음수이든 계산하면 x제곱이 양수가 되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부호를 곱하게 되는 경우니까 음수값으로 가져서 이렇게 위로 블록이 되는 경우입니다. 방향성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많이 그려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살펴보시면은요. 이 y는 이제 1에서 ax제곱의 그래프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a의 값이 양수일 적에는 그 밑에 아래로 블록, 요 음수일 적은 위로 블록인데 과연 이 폭은 선생님이 말하는 이 폭은 어떨까라는 겁니다. 이 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y는 x제곱의 그래프나 ax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에 관해서 y는 y축에 대해서 얘가 대칭이죠. 왜냐하면 x제곱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그래프였는데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하고 1일 때 함수값이 같아요. 또한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일 때도 마이너스 1일 때하고 1일 때 함수값이 같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뭐냐면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거죠. y축 대칭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2분의 1일 때, 1일 때, 2일 때 당연히 1일 때 x값을 놓고 기준을 잡으면 1일 때를 갖다 선생님이 여기다 놓고 잡으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일 때 함수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 a의 값이 증가하면 증가해서 크기 때문에 얘는 그 a의 값의 계수가 커지면 즉 양수인 상태에서 커지면 이렇게 좁아지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좁아지는 형국이 되는 거고요. 자, 이쪽 것도 마찬가지로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1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좁아지는 겁니다.
증가 점 찍히면 이런 식으로 찍히니까요. 이런 식으로 점점 요 폭이 좁아지는 걸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 내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재에서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요. 보시면 자,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은 좁아진다. 이게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용어의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포물선을 그린다. 이차 함수로 AX제곱의 그래프는 그와 같은 모양의 곡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포물선이라고 한다. 이 AX제곱의 그래프와 같은 모양의 곡선을 포물선이라고. 포물선은 뭐냐 면 선대칭 도형이 되는데 그 선이 뭐냐 하면 그 포물선에 뭐라고 부른다? 축이라 부른다. 그렇죠? 축이라 부르고 이 포물선과 축, 선대칭이 되는 그 선과의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포물선에 뭐라고 부른다?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둘러봤고요. A등급에 있는 문제를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07번입니다. 다음 중 y가 x에 대한 이차함수인 것은 동그라미를 이차함수가 아닌 것은 x표를 써 넣으세요. 그랬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x의 제곱의 차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몇 차함수다? 1차함수니까 x가 되는 거고요. 자, 요 부분을 보시면 상수항이 없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1 x 그래프니까 이거는 2차함수가 맞습니다. 자, 이쪽 거 그래프 볼게요. 이거는요.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x 플러스 3을 이렇게 계산한 건데요. 자, 마이너스 x제곱이 없어지니까 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3x니까 얘가 없어지니까 얘는 1차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x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다. 그럼 y는 얼마가 되냐면 4 곱하기 x가 돼서 이것은 1차 함수가 됩니다. 1차 함수. 자, 반지름이 x인 9의 건널비는요. y는요. 여러분 4파이 r 제곱입니다. 이건 r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즉 4파이를 개수로 보고 r을 x로 보고 해서 정리된 거니까 4파이의 x의 제곱이 되니까 이건 2차 함수입니다.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을 y라고 했어요. 그러면 y는 x와 x 플러스 1이 돼서 x제곱 플러스 x가 되니까요. 당연히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1113번 f0의 함수값. f0의 함수값은 f의 0에 대입했을 적의 함수값이니까 0 더하기 0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자, 1에 대한 함수값은요. 마이너스 1 더하기 3 빼기 5가 되죠. 마이너스 쪽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f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은요. 이렇게 정리되죠.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3배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가 돼서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자, 1116번은요. 자, f의 3분의 1을 대입하는 겁니다. 함수값이니까 3분의 1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9분의 1. 자, 3분의 1 하면 1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와 9분의 1이 됩니다. 4고 36 마이너스 9분의 37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16번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다음 네만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세요. 그랬어요. 이것은 그 y축에 관한 선대칭 도형이고요.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도 위에 찍히고 1일 때도 위에 찍힙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선대칭 도형이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무한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1사분면하고요. 우리가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한번 볼게요. y는 x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사분면하고 2사분면을 지나가죠. 2사분면을 지나간다. x가 0보다 작을 때 이 값의 범위는 x의 값이 증가하면 x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어디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0보다 작다 했을 때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요.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x의 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은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 x의 값이 이렇게 해서 증가하면 1이 증가하게 되면 y의 값은 감소하는 거죠. 감소한다. 자, 마이너스 x 그래프와 어느 축에 관한 대칭이냐. 이게 y는 x제곱 그래프인데 자, 여기에 y는 x제곱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느 축의 대칭이다? x축.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두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프가 서로 위로 블록한 것을 모두 그리죠. 그럼 위로 블록이면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창의 개수가 음수인 거. 그래서 답은 몇 번? 기억하고요. 예,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폭이 가장 넓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창의 개수인 A의 절대값이 크면 좁다라는 거잖아요. 크면 좁다. 그러니까 넓은 걸 고르랬으니까 절대값이 작은 걸 골라내는 겁니다. 절대값이 어떠한 거? 작은 걸 고르시오 그런 것입니다.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것은 정답은 디귿이죠. 절대값이 작은 놈이 폭이 더 넓은 거죠. 그죠? 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완만하게 그려지고 얘는 팍팍 꺾여서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확 꺾여서 올라가죠. 왜냐하면 함수값이 커지니까. x축에 대해 대칭인 것끼리 짝지으시오 그랬어요. x축에 대해서 짝지어라 대칭인 거라면 어때요? 절대값은 같고 폭이 같아야 되니까 대칭이다 그러면 x축에 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뭐가 같아야 된다? 이 폭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폭이 같아야 되니까 뭐가 같아야 되냐면 2차 항의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 같다. 자, 빨간색으로 자꾸 쓰고 있는데 선생님 펜 색깔 좀 바꾸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값이 같은 거니까 니은하고 리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24번 정리했고요. AX제곱표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A값의 범위.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떠하다? 폭이 좁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더 큰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거의 절대값은 2고 A의 절대값은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했으니까 절대값이 큰 게 2지 않습니까? 큰 놈이 좁은 겁니다. 큰 놈이 좁은 겁니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절대값의 범위가 우리가 A의 절대값의 범위가 2보다 작은데 A는 뭐다? 0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 A의 범위가 원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만 절대값이 2다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거리가 2인 미만인 점들의 집합이지 않습니까? A의 범위는 A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인데 A가 0보다 그랬으니까 A의 범위는 0과 어디 사이다? 2 사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A의 값은 0보다 작고요. 절대값이 누군가 큰지를 비교할 겁니다. 1입니다.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1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죠?
a가 1보다 커야 하는 겁니다. 절대값이 크면 폭이 좁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절대값 a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어떤 값 a가 1보다 크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놈을 대입했을 때 얘가 0보다 커지니까. 그리고 이거의 어떤 수직선에서의 가지는 의미는 절대값 a 이 문자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리가 1보다 큰 거니까 이쪽 양수 부분, 이쪽 음수 부분이 돼서 범위는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a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우리 한번 집어넣으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예, 이런 식으로. 그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면 얘가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1일 때 얘는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3 정도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 되니까 이 a는 최소한이라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으로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두서 없이 설명을 했지만은요. 기호를 명확하게 써주시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절대값 a가 마이너스 1보다 얘가 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좁다 그랬으니까 절대값 a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 절대값인 1보다 크다라고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좁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값이 a고요. 이거의 절대값은 1입니다. 누가 더 좁죠? 좁은 놈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명백히 써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127번입니다. 이차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다음 점을 지날 때 a의 값을 구하시라고 그랬어요. y는 ax의 제곱이니까요. x의 값이 3이고 y 값이 9니까 9는 3의 제곱 곱하기 a가 됐으니까 a는 얼마가 되다? 1이 됩니다. 그래서 y는 x의 제곱 그래프가 되고요. 자, 이쪽 거는요. y는 y가 마이너스 8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8의 함수값을 가지는데 a의 x제곱이다 그러면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8, 32가 돼서요. y의 값은 마이너스 32 x의 제곱의 함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다 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q가 없다 그러면 x가 0일 때 y 값은 0을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된 그래프가 있었을 거예요. y는 뭐 음수인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함수의 값에 따라서 이 q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양수가 되면 이 그래프들은요 위로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0일 때 0이었고 마이너스 1일 때 1이었고 1일 때 1이었어요. 그런데 얘를 만약에 더하기 3을 했으면 이게 3씩 다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또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러면은요 얘가 밑으로 3씩 내려와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반면에 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음수인 그래프가 있어요. 포물선인데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위로 더해져서 올라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서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지점의 좌표는요 0,0에서 위치가 이렇게 변경되어 있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서 변경되어 있는 거고 축의 방정식은 그대로 y축과의 대칭이 되는 겁니다. 자, y는 ax-p의 그래프의 제곱은요 x의 값이 p를 대입하면은요 p가 대입하면 y의 값은 0이 됩니다. 함수값이 1, 2 바뀌어 있는 거죠. 0,0이었던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하고 y는 a의 x-p의 제곱의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얘는 0,0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요 y의 값이
y의 함수값이 0 나오는 점의 좌표가 x가 얼마냐면 p고요. y가 0입니다. 그럼 비교해 보면 꼭지점의 x좌표가 p만큼 이동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찾는데 이 꼭지점의 x좌표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y는 3배의 x의 마이너스 2의 제곱과 y는 3의 x의 제곱의 그래프는요. 얘는 0,0일 때 꼭지점 있지 않습니까? 얘는 2,0일 때 꼭지점이에요. 다시 또 한번 y는 3배의 x 플러스 2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이 가로 안의 값, 제곱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2라는 점이면 1, 2 가면 마이너스 1, 여기 1, 2 가면 0, 1은 마이너스 4가 됐다고 하면은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얘가 0이고 0 가면 얘가 2 증가한 거고요. 이쪽 마이너스 4가 되면 마이너스 2만큼 감소한 거기 때문에 그 함수 값은 제곱이 되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1, 2가도 2지 않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2가 되고 0이면 2가 되는데 제곱하는 순간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누굴 대칭이다? 이 마이너스 2를 이 가로 안이 0 되는 놈이 그 꼭지점의 x좌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방향은 바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3x3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3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도 그 이차항의 개수는 방향을 결정할 뿐이지 이 꼭지점의 좌표는 결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쌤이 더 별표 치지만 여기 있는 요 놈들이 0이 되는 놈이 꼭지점의 x좌표가 되고 그 꼭지점을 지나가는 대칭으로 선대칭으로 그래프가 포물선이 그려지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이제 이쪽 그래프인데요. 차이점이 뭘까요? 처음에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였는데 여기에 0 되는 놈이 x가 p지 않습니까? x는 p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은 x는 p일 적에 y좌표가 뭐가 되냐면 q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p라는 건 뭐냐면 대칭이 되는 점이거든요. 대칭이 되는 x의 선이 지나가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이 지나가는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길 지나가야 되는데 q만큼 더해졌기 때문에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국이죠. 일일이 가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올라가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동을 일일이 하는 거고요. 얘가 위로 여기 0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국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축의 방정식은 당연히 x분의 x 이꼴 p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당연히 p, 얼마가 된다? q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129번 y는 4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확인해 보는 건데요. y는 4x제곱 그래프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좌표에서 보자고요. 한번 선을 그려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인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0일 때 0 지나가고요. 1일 때 4 지나가요. 마이너스 1일 때도 4 지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얘가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얘를 0일 때 0이었던 그래프가요.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0,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여기 점 찍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래서 이 그래프는요, 0일 때 마이너스 함수값이 나와야 되니까 y는 4x의 제곱, 0일 때 0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까요? 자, 좀 그래프가 그런데 자, 0일 때 0입니다. y축이고요. 여기는 x축이고요. 여기도 x축, 여기도 y축이죠.
0일 때 0입니다. 0일 때 0 지나고 1일 때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던 그래프예요. 그런데 얘를 0일 때 0 나오던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대요. 그러면 여기 점 찍히는 거예요. 이 점이 이렇게 이동한 거죠. 이 점들이 이렇게 이동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뭐가 되냐면 함수식이 0일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 축은 선이 지나가는 대칭 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x의 이 값은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됐을 때하고 1을 됐을 때 그게 제곱하기 때문에 같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다라는 겁니다. 즉 가로 안의 값이 이 x가 0이 되는 값이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x는 0이라는 축의 방정식이죠. 꼭지점은 x가 0,1 적의 축의 방정식과 마이너스 1일 때가 같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그래프를 그리면 좀 더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0일 때 마이너스 1. 그러면 0일 때가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0을 벗어났을 때의 값, 요럴 때 값들이 제곱하니까 같아요. 그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1을 뺀 거니까 또 같겠죠. 그러니까 1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하고 같은데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꼭지점은 0, 마이너스 1에다가 축의 방정식 y는 축의 방정식 x는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방향만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블록이 되고요.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 x는 0이 될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0,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1133번입니다.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aq의 부호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위로 블록이니까 a는 뭐보다 0보다 작다. 근데 여기가 뭐가 되냐면 0, 0 대입하면 q지 않습니까? q의 값인데 이 q의 함수값은 0보다 크죠. y 함수값이니까요. 자, 그 다음 얘는요. a가 0보다 크고요. q의 함수값은 0일 때 값이니까 이게 0,q입니다. 그래서 q의 함수값은 0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자, 1133번까지 했고요. 이차함수 y는 a의 x-p의 제곱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a, p의 부호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볼게요. 여기는 x의 값을 어느 값을 기준으로 이 부호가 바뀌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p를 기준으로 얘가 이만큼 증가했을 때하고 감소할 때 이만큼 가고 있을 때 함수값하고 이렇게 갔을 때의 함수값 값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AP 부호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이 P의 좌표가 지금 현재 이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그랬기 때문에 P는 0보다 큰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A는요. 자, A는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요.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 한 거죠. 자, 이쪽의 값은요. P, 0이죠. X가 P일 때 0이죠. P는 음수이고요. 2차 항의 계수는 방향을 결정하니까 이렇게 위로 블록이면 A는 0보다 작은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그래프식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거는 원점을 기준으로 한 그래프인데요. X축으로 P만큼 갔으면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자,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살짝.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그래프를 그려놓고 따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꿀 건데요. 여러분 얘는요. 여기를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원점을 지나가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방향이 플러스 부였으니까요. 이렇게 그려졌던 거였죠. 근데 얘를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네,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y는 어떻게 되냐면요, 폭은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같죠. 방향도 같을 거고요. 그래서 2분의 7은 맞아요. 이 창의 개수는. 그런데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가 1이고 선대칭 축이 여길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 x-1의 제곱이라고 써야 돼. 1 대입했을 때 0 되게끔 해야 됩니다. 기준이 그거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내린 거. 함수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요. 0,0이었었던 놈이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가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 4가 없으니까. 그래서 폭은 똑같을 거고 마이너스 5배의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냐면 x 플러스 2가 돼서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저게 4가 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제곱을 하면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은 함수식은요.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했네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마이너스 5x제곱의 그래프는요. 마이너스 5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5x 그래프의 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y 이꼴 이걸 마이너스 5x 제곱의 그래프죠.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2하고 4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4면 여기쯤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동한 거예요. 이만큼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죠.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이렇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자, 그래서 1142번까지를 그 개념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 그랬죠. 꼭지점의 좌표는 뭐다? 이 제곱이 덩어리의 제곱이 되는 요 부분이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함수값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x는 얼마가 되고요?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대칭의 방정식도 축의 방정식도 우리는 x는 1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얘는요.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0 되는 지점. 자,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그 축의 방정식입니다. 정리했고요. 둘 다 축의 방정식이 되죠. 그럼 꼭지점의 그 좌표는요. 1,1 대입했을 적에 나오는 2가 함수값이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5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인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 3분의 1에 x-3 플러스 2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는 요 x-3이 0 되는 x값, 즉 3이고요. 그 다음에 2가 됩니다. 축의 방정식은 x가 3분의 1이 아니라 x는 3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거.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한번 선생님께서.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릴 겁니다. 제가 직접.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할게요.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1보다 조금 못 되니까 여기쯤 지나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선생님 점 찍은 이 부분을 지나가는 겁니다.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음수니까요. 이렇게 이런 포물선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포물선이 지나가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쪽은 쌤이 이제 그 변경을 해볼게요. 이쪽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쪽. 이때 x의 값이 증가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작은 놈을 하나 우리가 x의 값을 하나를 점을 찍자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작을 때 이 x의 값이 이렇게 증가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y의 값도 마이너스 2보다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면 안 되는 거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에서는 어떠하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증가하면 함수값도 증가합니다. y의 값도 증가한다 했으니까 예, 정답이 되는 겁니다. 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46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A등급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등급도 충실히 연습장 펴놓고 선생님과 함께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